안녕하세요. 뿌띠 전문 닥터 뿌닥조 조용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완전 꿀팁 집에서 이제 열심히 제가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될 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알려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병원에서 팔자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개개인마다 만족도가 다 다르고 이제 팔자주름 생긴 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얼굴에 맞춘 적합한 방법, 그리고 각자가 선호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추천을 드려서 진행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팔자 유형별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를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팔자가 세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위쪽 피부가 늘어지면서 생긴 팔자 말씀드렸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위쪽 팔자 앞광대 쪽 지방이 많으면 중력에 의해서 처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노화에 의해서 이 앞광대 쪽 지방이 꺼지면 남는 피부가 늘어지는 것도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볼륨이 만약에 너무 과한 경우에는 이 지방을 꺼뜨려주는 시술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볼륨이 없어져서 피부가 늘어진 경우에는 앞광대 쪽 볼륨을 채워주는 게 팔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무조건 한 개만 넣어서 피는 게 아니라 뺄 곳은 빼고 어디는 죽이고 어디는 살리고. 정확해요. 이 앞광대가 볼륨이 많은 경우에는 빼주는 게 정말 효과가 좋고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 볼륨,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유형, 이 아래쪽 지방이 꺼지는 경우에는 이쪽의 볼륨을 살려주는 시술을 추천드리는데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받고 있는 게 바로 팔자 필러 시술이에요. 세 번째, 팔자가 잘 보이는 유형 세 번째는 선주름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주 접히면서 생기는 거고, 주름 부위에 콜라겐이 없어지면서 생기시는 거라 필러 시술을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리프팅 레이저, 필러, 시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 리프팅 레이저만 하더라도 솔직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리프팅 레이저는 가장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한다고 하는 울세라나 써마지가 있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모드나 슈링크도 리프팅 레이저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세요. 각각이 조금 다 차이가 있는데 사람마다 팔자의 유형도 다 다르고 팔자의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도 근육의 움직임이나 피부의 두께, 지방층의 두께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는 레이저, 추천드릴 수 있는 레이저, 그리고 시술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인모드 다 들어봤는데 안 아플까요? 통증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이 있고, 그걸 최대한 도움을 받게 되면 통증은 많이 완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시술자에 따라서도 그 통증이 차이가 많이 나서 최대한 안 아프게 받으실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하시면 통증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아파요, 악명이 높은 거에 비해서 괜찮게 시술을 받았어요, 편하게 시술을 받았어요, 그렇게들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원장님은 안 아프게 놔주신다. 진짜 맞습니다. 잘하는데도 많이 찾는데 안 아프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레이저보다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필러 많이 좀 원장님이 추천을 하던데요. 팔자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필러는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팔자 필러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워낙 많은 부위여서 이제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히려 팔자가 악화되어 보이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팔자 필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필러 시술 즉각적인 효과는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동이 우려가 된다면 콜라겐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주베로 볼륨이나 펄트라나 아니면 젠버실 같은 시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심하게 이동을 할 수도 있나요?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마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제 자는 거나 뭐 사고에 의해서 눌린다거나 콕 이렇게 패인다거나 모자를 꽉 끼는 걸 쓰면 이렇게 필러 자국이 눌려서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생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자 부위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필러의 이동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위이기는
해요. 사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써마지, 울세라, 인모드, 슈링크 이런 거 차이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써마지랑 인모드는 같은 고주파 계열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울세라랑 슈링크는 초음파 계열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어떻게 디자인해서 들어가는지가 모두 중요한 레이저예요. 첫 번째로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피층에 고주파 열자극이 들어가면서 콜라겐이 리모델링 되면서 피부층이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층이 두꺼워져서 얼굴 꺼진 부위의 볼륨을 살려주고 피부층이 두꺼워지면서 리프팅 되는 효과, 피부의 이제 수분감, 건조함도 조금 개선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술하고서 바로 다음날 티가 가장 안 나는 레이저로 연예인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요즘 이야기가 많은 효과가 아주 좋은 레이저입니다. 고주파 레이저 중에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고주파지만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뛰어나서 인모드에도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FX 모드랑 포마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서 FX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항 뜨듯이 피부를 빨아들인 다음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게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턱이 살이 많은 이중턱 부위나 광대에 살이 많으신 분들, 볼살이 많으신 분들, 광대 쪽에도 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뛰어나고, 포마 모드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 효과, 이 고주파열을 얼굴 피부 전체적으로 전달을 해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초음파 계열에서는 울세라랑 슈링크가 있는데 울세라와 슈링크는 비슷한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음파를 강하게 모아서 이제 피부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 피부 안쪽에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 스마스층이라고 하는데 그 스마스층에 이 초음파, 고강도 지적 초음파, 하이프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들어가서 피부 근막층이 쪼그라붙으면서 리프팅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진 부위, 피부가 늘어진 부위에 디자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라인이 개선되는 효과가 두 가지 모두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이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인모 중에 뭐 해야 될지 사실 제가 주름이 별로 없어요. 약간 동안 페이스거든요. 이 네 개 중에 뭐는 조금 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딱 한 가지만 추천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 나이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슈링크나 인모드로 충분히 개선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다리 아까 이쪽 말씀드렸는데 팔다리 만드는 앞광대 쪽은 인모드로 지방을 조금 덜어주고 양쪽 볼살이 살짝 있어서 얼굴이 살짝 각져 보이는 게 있는 것도 인모드로 지방을 조금 채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볼 라인이나 팔자 라인이 조금씩 처지신 거는 슈링크로 조금 잡아주면 더 작고 예쁜 얼굴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사람 누구나 얼굴에 비대칭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해요. 생활 습관도 있고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리프팅 레이저나 이제 윤곽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이런 레이저들로도 교정이 가능하니까 저는 비대칭 교정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쁨.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어떤 시술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간략하게,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고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집에서 잘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도 본인에게 맞는 시술이 아닌 잘못된 시술을 하시고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비용은 드렸는데 효과를 못 보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런 걸로 이제 허비하는 시간과 돈을 제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주제로 다뤄본 이 팔자주름에 대해서 홈케어 방법 궁금하시면 앞에 설명드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자연스럽게 예뻐지세요. 안녕.